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소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소화기관에서 소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화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에는 저작운동, 연동운동, 분절운동을 뜻하고,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소화샘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를 의미합니다. 소화기관은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샘에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 소화액 속에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을 살펴보면 입에서 항문까지 약 8m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입 안에 들어있는 혀, 위, 그 다음에 소장, 12장부터 회장까지 소장, 그 다음 명장에서부터 직장까지 해서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의 인체에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소화기관과 그 소화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입안에서의 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이라고 하는 세 군데의 침샘이 있는데, 이 침샘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분비됩니다. 입안에서의 소화를 살펴보면 기계적 소화는 저작운동, 연동운동, 혼합운동이 있는데, 각각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화학적 소화는 녹말을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엽당과 덱스트린이라는 물질로 분해를 한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이 현상은 여러분들이 밥이나 빵을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와 꼭꼭 씹었을 때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의 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를 잘랐을 때 위의 안쪽 벽에는 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뇌의 벽은 우리의 음식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의 소화를 보게 되면 연동운동을 줄 수가 있는데, 연동운동은 꿈틀운동이라고도 하며, 식도를 통하여 들어온 음식물들이 위를 채웠을 때에 위액과 섞여서 작은 창자로 내려가는 그러한 운동을 말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화학적 소화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둘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게스트린이라고 하는 위산 분비 촉진 호르몬이 나와서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위산의 역할은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을 없애는 살균 작용이라든가, 또는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화작용, 특히 지방 성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산은 우리 척추동물의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이라는 곳으로부터 분비되는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을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주면, 이 펩신이라는 물질이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펩톤이라는 물질로 분해한다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펩톤은 폴리펩타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 내벽은 많은 점액질이 분비되는데, 그 성분은 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며, 펩신이라든가 염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로부터 우리의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의 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과 쓸개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간에는 조그마한 이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주머니를 우리는 담낭, 즉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방금 우리가 본 쓸개 저장을 했다가 작은 창자 시작되는 12장으로 분비가 되는 것으로서 강한 알칼리성이며 쓴맛을 나타내고 있고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방을 부드럽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의 주요 작용을 볼 것 같으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단백질, 효소, 비타민을 합성하고 쓸개즙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 즉 요소로 분해해주는 해독작용을 하고 있으며 장에서 흡수되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의 특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바랍니다. 소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이 소장만을 우리가 잘라서 보면 소장은 위의 끝부분인 12지장에서부터 대장이 시작되는 곳까지 있는데 우리는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소장의 전체 길이는 약 7m를 이루고 있으며 이 12지장은 다른 말로 샘창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공장은 빈창자, 회장은 돌창자라고 얘기하며 소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화효소는 또 회장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12지장에서는 쓸개즙과 이작이 분비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장은 지름은 약 2에서 3cm 정도 길이를 갖고 있고 기계적인 소화로는 혼합운동과 연동운동이 있으며 화학적 소화로는 이자액과 장액에 의해서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자액 속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소의 작용인데 먼저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효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말테이스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히모트립신과 트립신은 단백질 또는 펩톤과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고 라이페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말테이스는 엿당을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슈크레이스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락테이스는 젖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펩티다제는 펩톤을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엿당과 설탕과 젖당은 이당류라고 부르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단당류라고 부릅니다. 소장에서의 단백질 소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단백질은 중간 단계의 물질인 폴리펩티드 또는 펩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된 다음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키모트립신, 트립신 두 개의 효소가 있고 장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는 펩티다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에서의 소화를 뜻합니다. 대장에서의 소화는 먼저 대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대장은 우리말로 큰 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만 잘라서 보게 되면 대장은 맹장과 결장과 직장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맹장에 보면은 충수돌기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맹장염이라고 부르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겠죠. 대장에서의 소화를 살펴보면 대장의 전체 길이는 약 1.5m가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장의 특징은 주름과 융털이 없고 소화샘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화샘이 없으므로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수분과 무기염료만 흡수하는 이런 소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대장에서는 현대의 우리나라의 성인들 중에서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성인 3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대장에서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분과 무기염료만을 흡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된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흡수되고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